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2쪽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목은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은 3차, 4차, 어려운 말로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이야기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랍니다. 잠깐 복습을 할까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몇 가지를 공부했었다?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과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할 3차,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근의 공식에 의한 방법과 인수분해에 의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근의 공식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카르다노 해법. 이름이 어렵죠.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페라리 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과정에 배우지 않습니다. 즉 다시 무슨 이야기냐? 3차, 4차 방정식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3차,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3, 4차 방정식이 끝난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뒷부분에서 무엇을 공부하느냐? 방정식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부등식은 연립부등식과 2차 부등식 해구하는 거. 물론 연립부등식이 뒤쪽에 가면 2차 연립부등식까지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차례차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이것이 오늘의 학습 내용이죠. 간단한 3차,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요. 하는 방법은 무엇을 생각하라? 그렇죠? 인수분해를 생각하라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먼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간단한 3,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러면 끝이에요. 푸는 방법은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비밀을 누설해버리니까 할 일이 없네. 생각 열기 문제 봅니다. 부피가 64, 요런 건 밑줄을 그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가 설정되면 부피를 구해야 되네. 64가 나오도록 식을 세우고 64제곱 아니고 부피니까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센티미터이고 밑면 가로 세로의 길이 높이 길이가 4대 2대 1인 직육면체 밑줄.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걸 생각해야겠죠. 이런 상자를 만들려고 할 때 한 상자의 높이를 x라고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높이를 x라고 줘버렸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높이를 x라고 하면 여기 높이가 1을 x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x 그 다음에 세로와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x와 2x 높이가 1x니까 1x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얻어지고요. 그러면 부피 구하는 방법은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를 몽땅 곱해버린 거 그래서 바로 3차 식이 나올 겁니다. 됩니까? 그렇게 한번 해결하는 문제를 보자라는 이야기죠. 자,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딱 보니까 3차 방정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라는 식이 있죠. 지금 우리가 봤더니 3차 이상의 방정식,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뭘 공부했죠?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 공식이고 이건 딱 봤더니 인수분해 공식 해당되는 게 딱 보입니까? 왜 보여? 8을 뭐로 보면 2의 세제곱으로 보인다면 이거를 이렇게만 고쳐서 볼 수 있다면 끝났죠.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에 곱하기 3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그렇죠? 는 0이 되고 가운데만 외우면 돼요. 앞에가 플러스인 경우가 아니고 마이너스인 경우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거에 주의하세요. 그 다음 2배가 아니고 그냥 2개를 곱한 거 2 곱하기 x 했더니 2x 이렇게 되죠.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식을 곱해서 0이려면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 돼야 된다는 성질로부터. 자, 여러분들 파란 거는 문제 풀 때 푸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앞에 게 0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x는 얼마? 2가 나오는 거고요. 또는 뒤에 게 0 그랬는데 뒤에 것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가만히 쳐다보면 2차 방정식입니다. 뒤에 게 0이라고 두면 2차 방정식에 근거하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불행스럽게 안 되죠. 왜? 4는 4 곱하기 1과 2 곱하기 2밖에 없는데 2개를 더해서 2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뒤에 거 우리가 인수분해 아니고 근해 공식. 인수분해 아니고 근해 공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x는 2 곱하기 a 2차항의 계수 2 곱하기 1분의 1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2는 4 마이너스 4 a 곱하기 c 2차항 계수에 상수항 곱하면 1 곱하기 4는 4 거기에 4배를 했으니까 4, 4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는 2 또는 x는 요거 2분의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곱하면 루트 속이 계산하면 루트 속이 마이너스 12 10이니까 루트 12i 쓰면 될 거고요.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4가 밖에 나갈 때는 2가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2 루트 3i가 되고 2i야 지워져라 없어져라 해서 답은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계속 복습입니다. 그렇죠? 자, x의 4 우와 이퀄 0 4차 방정식이야. 큰일 났다. x 4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9는 0 x에 대한 게 제곱과 4제곱 제곱과 4제곱 보기 차식이야. 그렇죠? 요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요거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까? 그렇죠? 쉬운 문제 치환 안 해도 돼요. 보기 차식 일반적으로 치환하는데 치환 안 해도 돼. 왜? 9가 두 수를 곱한 게 1과 9로 쪼개지고 그렇죠? 1과 9로 쪼개어지는 게 보이고 9, 1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가운데 계수의 합이 마이너스 10 되니까 치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x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작은 수를 앞에 쓸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고칠 수 있고요. 뭐 1은 1의 제곱이고 9는 뭐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이네. 두 개 다.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얻어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동시에 될 수 없죠. 숫자가 또는입니다. 전부 다.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고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인수분해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유형이 뭐였어? 인수분해가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되는 거. 그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안 되고 사실은 안 된다고 보기도 애매하지만 공식이 안 되는 경우 보기차식 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야. 치환 안 해도 곧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가 아니고 다음 쪽의 문제네. 그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늘 잘못하고 살아요. 사람은. 1번 문제 x의 세제곱 플러스 27은 0 보입니까? 공식 보여요? 인수분해 공식 딱 보인다. 27은 뭐의 세제곱이야? 3의 세제곱이야. 너무 똑같다 이거.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2세제곱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그대로 쓰고요. 1차식이니까 2차식을 곱해야 된다. x제곱 3의 제곱 3은 9는 0이 되고요. 가운데만 기억하는 겁니다. 앞에 거 풀었을 때는 뒤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요. 두 개를 곱한 거에 2배가 아니라
앞뒤를 그냥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x, 3x 이렇게 되네요. 끝.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 돼야 된다. 앞에 거 x는 마이너스 3 거저 나왔고요. 또는 뒤에 거 인수분해 안 되네요. 곱해서 9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두 수는 이게 플러스라는 건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9, 1 더해서 3 택도 없죠. 9는 또 3 곱하기 3 더하면 6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써라?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습니다. 2배의 2차항의 개수 2 곱하기 1은 2니까 쓸 거 없네. 1차항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니까 요 개수 3이 제곱을 하면 돼요. 3, 3은 9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항 1 상수항 9 4, 9 36이 되네요. 그래서 36 계속 허수만 나오네요. 여기에서 정리를 했더니 x는 마이너스 3 앞에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또는 뒤에 거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9 마이너스 36을 해보면 마이너스 27인가요? 그러면 루트 27i 27은 9, 3, 27이니까 9에서 하나 밖으로 튀어나가서 3 루트 3 i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세개는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차,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다. 뒤에 거 4차 방정식이야. 인수분해해야지. 딱 떠오르죠. 뒤에 식 인수분해 공식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x제곱과 x 4제곱밖에 없다. 보기차식 치환하는 거야. 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인수분해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두 수는 요 상수항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두 개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고 두 수의 차가 2가 되도록만 만들어내면 되겠죠. 다 했죠. 그러면 요거 쪼개입니다. 얼마 4, 2 큰 쪽이 음수가 돼야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되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x제곱 마이너스 4 주의하세요.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로 x 마이너스 4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 앞에 거 합차 공식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앞에 거 인수분해 됐고 뒤에 거 x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앞에 값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 그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은 쉽게 얻어지네요. x의 값 얼마? 뿔마 2 x는 뿔마 2가 되고요. 뒤에 값은 x제곱 플러스 2가 0 다시 한 번만 옆에 잠깐만 쓰면 x제곱은 마이너스 2 제곱에서 음수가 됐다라는 건 x는 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허수라는 이야기는 x는 i라는 얘기야. 일단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 x제곱에서 2가 되는 수는 뿔마 루트 2인데 음수가 되는 경우니까 바로 x는 i를 붙여서 뿔마 루트 2i 이것이 답이 됩니다. 두 개의 연결은 또는이겠죠. 이렇게 하면 바로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제 2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고 주어져 있는 3차 최고차수가 3이니까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문제 형태예요. 일단 쳐다보세요.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푼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공식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죠? 보기차식 아니다. 치환할 것도 없다. 그러면 방정식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식은 뭐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간격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줄어들어라고 해놓고 해결해 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식을 fx라고 두고요. 이 주어진 식을 fx라고 두고 x 자리에 숫자를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습니다. 먼저
기억납니까? 인수정리 이용했던 거. 자, 그건 이론이고 보통 1이나 2를 많이 넣습니다. 뿔마 1, 뿔마 2를 차례대로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어서 양수 부분 7, 음수 부분 마이너스 7 해서 0이 딱 되는 걸 찾았네요. 금방. 어우,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고 일반적으로 1을 많이 넣어요. 그래 놓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뭘 쓴다?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쓴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상수 1차, 2차, 3차 다 썼죠. 나누어주는 1차식 이퀄 0되는 x값.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0 됐던 그 값을 앞에다 쓰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숫자는 그냥 내려간다. 두 개를 곱할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 곱해서 올라가니까 1 되고 위아래는 더한다. 더하면 마이너스 1.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 1에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올라가고 위아래는 더한다. 더하면 마이너스 6.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더래요. 곱했더니 마이너스 6. 위아래는 더한다. 0 되는 거고요. 아, 0인 거는 인수를 잘 찾았다는 얘기예요. fx는 x-1 요게 인수고요. 나머지는 주어져 있는 구한 계수가 상수 1차, 2차의 계수가 됩니다. 차례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방정식이니까 는 0을 쓰면 되고요. 자, 앞에 거 금방 쉽게 구했고 뒤에 식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입니까? 2차 방정식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두 수는 그렇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얻어집니다. 따라서 요 식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 얻어지고요. 0이 되려면 각각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푸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실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 4차식 큰일 났다. 4차식 나오면 뭐가 길다? 풀이 과정이 길다. 이거보다 훨 길다. 1.5배에서 2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거 봅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 없습니다. 보기차식 아니에요. 치환할 부분 없어요. 여러 문자도 아니에요. 인수정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fx라고 두고 숫자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아봅시다. 1 대입해 볼까요? 한번 f1 1 대입하면 계수대로 쓰면 되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4 됩니까? 그러면 양수 부분 플러스 7 음수 부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오 마이너스 7에서 0 되는 거 보였네요. 하나 더 미리 찾고 나면 더 좋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얼마를 대입했을 때 0 되나?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냥 대입만 합니다. 마이너스 1하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4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1창 마이너스 6 곱하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4 그러면 양수 500개 안 되고 이건 0 안 되네요. 틀렸어. 그 다음 F2를 대입해 봅니다.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은 2는 4, 4, 4, 16 되고요. 마이너스 8 되고요. 세제곱이니까 2는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되고요. 2, 6이 12 되고요. 마이너스 4 돼서 양수 부분 너무 커요. 0 절대 아니야. 틀렸어. 자, 이번에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위에 식에서 부호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죠? 위에 식에서 부호만 좀 조심해서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2에 4제곱 하니까 부호가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똑같네. 무조건. 그죠? 16. 자, 두 번째 항 마이너스 2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그렇죠? 플러스 8이 될 거고 그 다음 숫자의 값은 똑같을 거고요. 수의 값은 부호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1차항 봅니다. 1차항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네 얘가. 상수항은 바뀌는 거 없을 거고요.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양수 부분이 더했더니 8, 90, 24. 그래요? 음수 부분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하면 마이너스 20에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4, 0.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고 1을 대입했을 때 0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찾으세요. 그리고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2번 쓸 겁니다. 됩니까? 자, 먼저 처음 주어져 있는 식.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쓴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빵꾸난 거 없네. 그대로 다 씁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4. 그리고 조립제법 2번 쓰면 돼요. 처음에 1을 대입해서 0 됐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위에 거 그대로 내려와서 쓰고요.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 1 곱하기 1 하니까 1이 되더래요. 1 위아래 더한다. 0. 올라갈 때는 곱한다. 1에다가 0 곱하니까 0. 0이 올라가고요. 위아래는 더한다. 마이너스 2.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 곱했더니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위아래는 더해 4.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 1 곱하기 4 하면 4가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4가 가고요. 위아래 더하면 0. 0이라는 이야기는 잘 찾았다는 얘기의 인수를. 자, 그 다음 또 나누어지니까 여기다가 조립제법을 곧바로 씁니다. 맨 밑에 상수항은 필요 없는 거고 몫에 대해서만 조립제법을 써요. 이번에는 얼마를 대입해서 0이 됐다고?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더래요. 처음에 그대로 쓴다. 1.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원리는.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더래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하면 마이너스 2가 가고요. 위아래는 더해서 마이너스 2.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4. 플러스 4. 위아래는 더하더래요. 2.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위아래는 더하더래요. 0. 0. 인수를 제대로 잘 찾았다는 얘기예요. 색을 바꿀게요. 밑엔 흰색이니까. 따라서 fx는 1을 대입해서 0이 됐기 때문에 x-1이 인수.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 됐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인수. 그래서 인수 정리야. 그 다음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상수 1차, 2차니까 1x의 제곱. 1x의 제곱 마이너스 2x 상수항이니까 2는 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앞에 근 두 개는 쉽게 구하네. 앞에 근 두 개는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해서 0 됐으니까 x는 1 되는 거고요. 또는 x 플러스 2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뒤에 있는 2차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근해 공식을 쓰자.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2 곱하기 2차항의 계수 2 곱하기 1에서 2분의 1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5를 붙인 거 2 뿔마 루트 요거 앞에 거 b의 제곱이니까 2는 4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차항 계수 곱하기 상수항 4 마이너스 8 되네요. 됐어요? 마이너스 8 4 곱하기 4 마이너스 4, 2, 8 되고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x라는 값은 2분의 어떻게 되나요?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니까 루트 속에 음수가 있는 거 i를 묶어내고 루트 4는 2가 되니까 2i. 따라서 답은 x 이퀄 1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2 또는 2로 약분해서 2 약분하면 1 뿔마 2 약분하면 i. 그래서 답은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뿔마 i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수 풀이가 4차씩 나오면 이거 죽었다. 풀이가 되게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당히 길죠. 가장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0 되는 것을 곧바로 찾고 조립제법을 2번 연달아서 쓰면 길이가 좀 짧아져요. 됐습니까? 이것을 치가 한번 쓰고 또 밑에다 또 조립제법 쓰면 이거보다 또 1.5배 길어집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요거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계산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3,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더래요. 밑에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반드시 풀어보세요.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3차 방정식 1번, 2번은 4차 방정식 3번, 4번은 뭐 어차피 같은 비슷한 방법이니까 1번, 2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두고 3번, 4번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의 해답을 적어보면 해답만 적어드릴게요. 문제 1번의 해답은 x 이퀄 1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3, x 이퀄 마이너스 3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2가 답이랍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네요. 플러스 2가 답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차곡차곡 해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의 답은 x 이퀄 마이너스 1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1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2 또는 x 이퀄 2분의 3 x 이퀄 2분의 3이 답이 된답니다. 차례차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거의. 자, 3번, 4번 갑니다. 뭐 1번, 2번도 마찬가지고 일단 문제를 쳐다보면서 3차, 4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렇죠. 인수분해밖에 없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우리 1번식 같은 경우 봤더니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얘를 fx라고 둘게요. 식을 둬야 뭐 이 식을 부르거나 얼마를 대입했을 때 찾거나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 우리가 요거 봤더니 공식 해당되는 거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문자도 아니다. 보기차식도 아니다. x에 대한 한 문자다.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야? 그렇죠.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x자리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0인가 하는 것을 찾는데 원칙대로 하면은 2차항의 계수분의 아니고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계수 이렇게 계산하고 앞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건 이론이고 주로 대입하는 것은 뭐가 있다? 위에도 이미 나와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 1번, 2번식에서도 이 값 나온 건 나머지 식을 인수분해해서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차례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fx에서 x자리에 먼저 1을 대입해 봅니다. 1을 대입하는데 1 대입하면 요거 어떻게 되죠? x의 4제곱은 1 마이너스 x의 세제곱 3x 마이너스 3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1의 제곱은 1 그다음에 플러스 1 대입하니까 9 마이너스 6 해서 양수 부분 보면은 10 그 다음에 음수 부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하니까 10이 되는 사실을 0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여기 나와 있는 fx식은 x 마이너스 1이 인수라는 걸 찾았고요. 다음으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위하고 계수는 똑같죠. 일단 1, 3, 1, 9, 6하고 계수는 똑같고 부호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앞에 x 4제곱은 마이너스 1의 4제곱 똑같을 거고 이렇게 짝수 제곱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렇게 세 번째 항 똑같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은 상수니까 안 바뀔 거고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항만 바뀌네요. 두 번째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거기에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보가 바뀝니다. 그죠? 9 앞에 있는 거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 곱하기 9 했더니 마이너스 1 곱하기 9 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마이너스가 무지 많아. 0 절대 안 돼.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맞춰볼 필요가 없어. 틀렸어. 자, 그 다음 F2를 대입합니다.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X의 4제곱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 4, 16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면 8, 3, 8이 24죠. 그래서 24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보면 x제곱은 2는 4 거기다 마이너스 5를 붙이면 마이너스 4 되고요. 그 다음 항 플러스 9 곱하기 x 2 대입했으니까 2, 9, 18 플러스 18 되고요. 18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상수니까 바뀔 게 없다. 마이너스 6 됩니다. 아유 복잡하다. 길다. 그죠? 자, 플러스 부분 찾아보면 16에다가 18 더하면 8, 90, 34가 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30 거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4 0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바로 요 식으로부터는 x 마이너스 2가 인수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풀이 길이가 좀 필요하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화면을 조금 줄여서 너무 많이 줄였네. 자, 줄여서 놓고 3번 조립제법 몇 번 쓴다? 2번 쓴다. 그러면 나머지는 조립제법 2번 쓰고 2차식 나올 테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조립제법 써보겠습니다. 나누기 기호를 뒤집어서 일단 쓰고요. 그 다음 나눔을 당하는 식의 개수가 봤더니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비어있는 게 없네.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개수 차례대로 그냥 쓴다. 그죠? 4차 항계수 1이니까 1. 그 다음 3차 항계수 마이너스 3. 그 다음 2차 항계수 마이너스 1. 1차 항계수 9. 상수항 마이너스 6. 1 대입해서 0 됐고요. 그러니까 2를 앞에 쓰고 그 다음 한번 조립제법 더 쓰면 돼요. 자, 요거 먼저 계산하고 쓸게요. 처음에 개수 그냥 내려가서 쓴다. 그 다음에 1이 올라갈 때는 앞에 수와 곱해져서 올라갑니다. 1, 1은 1. 위아래는 더한다. 마이너스 2.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요.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위아래는 더하죠. 마이너스 3.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 위아래는 더해요. 6. 올라갈 때는 곱해요. 1 곱하기 6은 플러스 6. 그래서 위아래 더하니까 0. 나머지가 0인 거고 잘 찾았다라는 이야기의 인수를.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하면 돼요. 조립제법을. 뭐 따로 쓸 게 아니라 곧바로 하면 돼요. 이번에는 2를 대입해서 0이니까 2 쓰고요. 2 쓰고 처음에 그냥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 2 곱하기 1은 2가 되고요. 위아래 더하면 0. 아, 좋았어. 앞에 하고 곱해서 올라가. 2 곱하기 0은 0. 0이 올라가고요. 위아래는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올라갈 때는 또 곱한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6이 올라가네요. 위아래 더하면 0. 0인 건 식을 잘 찾았다. 인수를 잘 찾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fx는 1을 대입해서 0 됐으니까 x-1 곱하기 2 대입해서 0 됐으니까 x-2 곱하기 그 다음에 차례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1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맨 앞에 게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1, x는 두 번째 항 0 되려면 x는 2, 세 번째 식이 0 되려면 x는 x제곱이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차례대로 적으면 x는 1 또는 x는 2 또는 x는 풀마 루트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자, 별거 아니죠. 자, 네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아, 글자가 너무 작아졌네요. 보이죠? 아까 거 화면 보면 되니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편의상 gx라고 합시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식을 가만히 쳐다봤더니 인수정리를 써야겠다는 게 느낌이 와야 된다 그랬어요. 인수정리 찾는 거 인수 1, 2, 3, 4 대입하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 자, 이번에는 1 대입해봐요. 1은 암산으로 돼요. 1, 마이너스 3, 2, 2, 4니까 양수 부분 2, 2, 4, 5가 되고 음수 부분 마이너스 6. 0 안 돼요. 그죠? 탈락. 그래서 g 마이너스 1부터 할래요. g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일단 개수는 뭐 1, 3, 2, 2, 마이너스 4는 그대로니까 상수니까 안 변하고 요러고 개수만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앞에 곱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제곱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얻어지고 상수항은 숫자 x와 상관이 없으니까 기대로 쓰면 돼요. 기대로. 그러면 양수 부분은 1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6. 음수 부분은 마이너스 6. 아, 딱 찾았다. 0. 인수 2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인수라는 거 찾았네요. 자, 그 다음에 x자리 얼마를 대입해봐? 2를 대입해 봅시다.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2는 4, 2는 4, 4, 4, 16 되고요. 16인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항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은 8, 3, 8이 24, 마이너스 24.
그죠? 그다음 세 번째 항 보면 2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은 4, 4, 2 플러스 8. 그렇죠? 플러스 8 얻어지고 그다음 네 번째 항 계산하면 요거 2 곱하기 x 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 없어지고 플러스 4 얻어지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은 쓸 거 없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지워져라 없어져라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 합시다. 오, 양수 부분 더했더니 8, 90, 24 음수 마이너스 24 0. 즉 x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x 마이너스 2가 인수라는 거 잘 찾았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흰색만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조립제법을 몇 번 쓴다? 2번 쓴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쓴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비어있는 거 없네요. 다양스럽게 4차 항계수 1, 3차 항계수 마이너스 3, 2차 항계수 플러스 2, 1차 항계수 플러스 2, 상수항 마이너스 4 그대로 쓰면 되고요.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됐으니까 마이너스 1 그대로 쓰면 돼요. 첫 번째 계수 그대로 내려가면 되고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면 마이너스 1 위아래는 더한다. 마이너스 4 곱할 때는 앞에 거 곱하면서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4가 올라가고요. 위아래 더하면 6 올라갈 때는 곱해요. 6 곱하기 마이너스 1하니까 마이너스 6 위아래는 더해 마이너스 4 올라갈 때는 곱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4가 되고요. 위아래 더하면 0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수 x 플러스 1 요거 부호를 바꿔서 x 플러스 1이 인수라는 이야기 잘 찾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서 이번엔 0 됐죠. 또 쓰자 조립제법. 2를 대입해서 0 대입하면 0 됐으면 2를 쓰고요. 첫 번째 계수 그냥 내려가 위로 올라갈 때는 선을 넘어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요. 2 곱하기 1은 2가 되고요. 위아래는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위아래는 더한다 2 올라갈 땐 곱한다 2 곱하기 2 하면 4가 돼서 어머나 위아래 더했더니 0 인수 잘 찾았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 gx라는 식은 여기다 쓸게요. 옆으로 gx라는 식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죠?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바꿔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리고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계수니까 1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얻어집니다. 세 식을 곱해서 0이려면 각각 0 또는 0 또는 0이니까 첫 번째 찾은 거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해다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또는 x는 2 또는 세 번째 식을 보면 2차식인데 2차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인수분해 안 되죠. 2, 1밖에 안 되고 플러스라는 건 같은 보호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근의 공식을 씁니다.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a분의 2 곱하기 최고차의 계수의 분해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분자분모가 또 2로 약분돼요. 답만 쓸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찾을 수 있답니다. 자, 4차식의 경우 사실 조금 풀이가 길죠. 그러나 조립제법 2번 쓰는 거고 인수 찾을 때 인수에 주로 쓰는 숫자가 뭐가 있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없네요. 여기는 여기 있구나 하나 그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면 여러분들은 4차 방정식 잘 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세 번째 문제네요. 계수가 실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금 요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이퀄 0에 한 근이 주어져 있네요. 한 근이 2 플러스 i일 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됩니까? 자, 이 문제는 근이 주어져 있고 계수를 찾는데 주의할 거 계수가 실수예요. 이럴 때만 구할 수 있어요. 됩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근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떠올라야 되냐 하면 해라는 이야기는 뭐야? 그렇죠. 주어진 x 대신에 대입해서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됩니까? 그래서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수 하나를 대입하면 모르는 문자는 몇 개야? A와 B 두 개가 있고 숫자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A, B 두 개의 문자의 값을 다 찾지는 못합니다.
단 지금 이게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AB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가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가보고 조금 이따 별외로 훨씬 더 쉬운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봅시다. 두 가지 풀이를 쓸 거니까 화면은 조금 줄어라 해놓고 해볼게요. 조금만 줄여서. 좋았어. 갑니다. 자, 주어진 식 계산하고 대입하고 할 때는 우리가 fx라고 두는 게 편해요. 자, 지금 한 근이 2 플러스 i라는 이야기는 근이 2 플러스 i라는 이야기는 2 플러스 i를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f에서 x자리에 2 플러스 i를 대입해 볼게요. x 대신에 대입하는 거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항 대입하면 2 플러스 i의 세제곱 2 플러스 i의 세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2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더하기 x니까 2 플러스 i 그리고 플러스 b 이게 근이니까 0이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자, 맨 앞에 그 세제곱하는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은 앞에 거의 세제곱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 다음에 플러스 3배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하면 2는 4 그쵸? 뒤에 건 i인데 3배를 했으니까 4, 3, 1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2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 거기에다 2 곱하면 마이너스 2의 3배 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6.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뒤에 거만의 세제곱이에요. i의 세제곱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 거기다 i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요거 한꺼번에 할게요. 제곱을 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배 앞뒤 곱하면 2는 4i가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3이니까 3에다가 a를 곱하니까 얘는 3a 그리고 4i에 a를 곱하니까 플러스 4ai가 되겠네요. 뭐 뒤에는 손대지 말고요. 2 플러스 i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2개 있고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a, b 값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만히 봐봐. 개수가 실수라 그랬어요. 개수가 실수라는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a, b 요게 개수죠. 다 실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개수가 실수일 때 i 이퀄 0이다.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i가 없는 부분 실수 부분과 i가 있는 부분 허수 부분을 정리해서 0이 된다. 그러면 실수 부분 0, 허수 부분 0으로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실수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수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8 마이너스 6 하니까 2에다가 여기 2 있네. 그러면 4가 되고요. 그 다음 문자가 있는 부분 정리해 볼게요. 또 요거 보면은 3a가 있고요. 여기는 b가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3a 플러스 b 요까지 정리해야 실수 부분이에요. 플러스 허수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i가 있는 부분, 허수 부분, i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색을 좀 바꿔볼게요. 나와라 파란색. 여기 12i에 마이너스 i인데 여기 플러스 i가 있으니까 i야 지워져라 없어져라 해서 12i. 그렇죠? i는 묶어낼 거니까 12라고 쓸게요. 그리고 허수 부분 중에서 문자가 있는 부분 보면 여기 하나밖에 없네. 4ai. 그렇죠? i를 바깥으로 묶어낼 거니까 4a가 되네요. 플러스 4a의 i. 그것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수 부분 여기 문자가 하나 있으니까 먼저 씁시다. 이것도 0 돼야 되고 실수 부분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2개가 얻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허수 부분 0이라는 것으로부터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마이너스 3, 4, 3,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0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9, 4 마이너스 9 더하기 b가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5가 얻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주어진 식을 fx라고 뒀으니까 fx는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a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쓰고 플러스 b니까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얻어진 겁니다. 중에서가 아니라 밑에가 흰색이니까 파란색으로 색을 바꾸고, 자,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요거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된 거겠죠. 3차 방정식에 근구하는 문제,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없으니까 인수분해밖에 없다. 요거 봤더니 x라는 문자 하나밖에 없어. 해당되는 공식 없어. 그럼 인수정리 아니야, 그죠? 자, 인수정리 대입시킵시다. 또 1 대입한다 그랬어. 일반적으로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5 0 안 되죠. 양수 부분이 5 6 7이고 7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서 부호만 바뀌면 돼요, 그죠? 부호만 마이너스 1 숑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3x제곱은 x제곱이니까 이건 항상 양수니까 얘 값은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얘의 부호가 바뀌네. 그래요? 얘가 부호가 숑 바뀌어서 마이너스 1, 5도 안 바뀌어요, 상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 됩니다. 즉 x 플러스 1이 인수인 걸 찾았어요. 1차식 알고 구하는 거 조립제법 쓰자.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쓴다. 바로 위에 보이죠? 여기에 계수 3차, 2차, 1차 상수. 빵꾸 난 거 없네. 그대로 쓰자.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 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내려와. 올라갈 땐 곱해서 올라가 앞에서 마이너스 1, 위아래는 더해 마이너스 4. 곱할 때는 앞에 하고 곱해 마이너스 1 곱하니까 4. 위아래 더하면 5. 올라갈 때는 곱해 5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위아래 더해서 0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길다. 그래서 fx는 인수분해가 되기를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이다라는 식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근을 구하면 앞에 게 0이려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뒤에 있는 2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 곱하기 2차항의 계수니까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 4, 4, 16 16에서 4, 5, 20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루트 마이너스 4니까 루트 속에 음수가 있으면 i를 붙이고 루트 4는 바깥으로 나가면 2i 2를 지워져라 없어져라 하면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느냐? 2 플러스 i가 근인 건 알아요. 그럴 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두 근은 2 플러스 i를 뺀 거니까 바로 얼마하고 마이너스 1 또는 나머지 두 근 2 마이너스 i가 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되게 길죠? 대입해서 근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0인 것을 이용하고요. 역수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하고요.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계산해서 찾은 다음에 또 인수분해를 또 해서 해를 구해요. 머리 아프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럴 때만 돼요. 요럴 때만. 계수가 실수기 때문에 실계수 방정식에서 자, 별해 가르쳐 드립니다. 별로 해가 된다. 별해. 실계수기 때문에 계수가 실수 그거를 세자로 줄여서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에서 지금 뭐가 근이라 그랬어? 근이 2 플러스 i가 근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른 한 거는 지금 증명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실수부 대입해서 0 된다. 실수 부분, 호수 부분 같다 그러면 항상 다른 거는 뭐가 되냐면 이 근의 켤레복소수 바로 다른 거는 2 마이너스 i 켤레복소수가 근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뭐 또 대입해도 되지만 요 두 개의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먼저 구합니다.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요거 받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 x 두 개를 더하면 2 플러스 i 마이너스 i는 없어지고 4가 되는데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두 근의 두 근을 곱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의 제곱 2는 4
뒤에 거의 제곱은 i제곱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1에서 플러스 5가 얻어집니다.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5는 0이 되고 그래서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찾은 2 플러스 i와 켤레근 2 마이너스 i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에요. 얘가 같은 근을 갖기 때문에 지금 찾은 2차식으로 3차식을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이야기고 화면이 너무 공간이 좁아서 조금 줄일게요. 자, 그래서 요거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고 하는 이야기는 직접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나눌게요. 옆에가 넓으니까 좋긴 하네. 그래서 3차식 주어진 3차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지금 구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직접 나눕시다. 자, x가 x의 제곱이 되려면 x만 곱하면 되니까 곱할 때는 세트라 그랬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가 돼. 위에서 아래는 뭐한다? 뺀다. 자, 3차항은 없어지고 2차항은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a 플러스 4의 x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x에서 5x를 빼니까 마이너스 4x. b는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b. 자, 2차항이 똑같아지려면 x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그렇죠. a 플러스 4를 곱하면 됩니다. 문자가 있다고 별로 겁낼 필요는 없어요. a 플러스 4의 x제곱. 1차항에다 곱하면 자, 요거 마이너스 놓고 요거 4를만 곱해줄게. 4만 곱하면 4a 플러스 4, 4, 16. 그 다음에 좁아라. 더 좁혀야겠네요. 지금 더 좁게. 보기 너무 좁다. 마지막 상수항 5에다가 a 플러스 4를 곱하면 플러스 5a 5 4 20. 이거 복잡해라. 위에서 아래 빼면 2차항 없어지고요. 위에서 아래 빼면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플러스로 바뀌면 남은 거는 4a에다가 플러스 16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12에 x가 이게 x가 빠졌네. 큰일 날 뻔했다. x가 되고요. 뒤에 식은 여기 b라는 상수항에서 빼야 되죠.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니까 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x 앞의 개수도 0이고 뒤에 상수항도 0이 돼야 되네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12에서 0 되는 거고 뒤에다가는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해서 계산하면 b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나요? 그래서 b 플러스 15 마이너스 20이 0이다 해서 b는 5가 얻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더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훨씬 쉬운 식입니다. 좀 이따가 다음 문제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와 b를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지는 않고요. 켤레근을 이용해서 근 찾고 나머지 한 근 찾는 거는 여기 구해놨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다가 a를 대입시키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하니까 그것이 0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머지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금방 얻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계산한 별애가 조금 더 쉽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 개수가 실수 중요한 성질이니까 밑줄 그읍시다. 실수 개수, 개수가 실수. 4차 방정식에서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b 이퀄 0에 한 근이 i라고 합니다. 한 근이 i.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i면 우리가 다른 근 알 수 있다 그랬죠? 켤레 복소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i가 근이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a와 b의 값을 구하라. 모르는 문자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근이라는 얘기는 대입해서 0 되는 거니까. 자, 얘를 fx라고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x자리에 근 i를 대입해서 0이다 라고 푸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문자가 A와 B 두 개야. 그런데 주어져 있는 식 보니까 I가 있어. 복소수에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실수 부분 0, 허수 부분 0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지금 이게 4차 방정식이어서 일반적으로 I면 그냥 대입해도 괜찮아요. 근데 4차 방정식이어서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별해를 쓸래요. 아까 별해라고 뒤에 썼던 거. 별해면 요 공간만 해도 충분해요. 자, 우리가 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한 근이 I, 다른 근 I면 마이너스 I면 우리가 I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두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I 플러스 I 더하면 0이니까 쓸 거 없죠. 그 다음에 곱은 II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1 이퀄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던 거죠. I는 바로 뭐야? X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누수 아니야. 그래서 요거 지금 풀마까지 붙여서 풀마 I가 된 거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습니다. 그러면 두근 찾았고 나머지 두근 구하는데 그 모든 방법이 이게 제일 쉽다 이거야. A, B 찾고 하는 게 어떻게?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떨어져야 된다. 나머지가 0이라는 이야기라며.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특수한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나누세요.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3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를 곧바로 나눕니다. x제곱 1차항 비우고 플러스 1로 나눌게요. 자, 이게 얼마나 빠르고 잘 보이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네. 이게 4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그냥 풀면 머리 아픕니다. 갑니다. x제곱이 x 4제곱이 되려면 x제곱을 곱하면 되네. 곱할 땐 세트. x제곱을 곱해주면 x의 4제곱 1에다 x제곱 곱하면 x제곱. 여기 가서 맞아야 되네요. x제곱 좋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 뺍니다. 위에서 아래 빼면 4제곱 없어지고 세제곱항은 ax의 세제곱 그대로 내려오고요. 4x제곱에서 x제곱 빼면 플러스 3x의 제곱. 그 다음엔 뺄 거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4x 플러스 b. 자, 이번에는 x제곱이 ax 세제곱이 되려면 얼마를 곱한다? ax를 곱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플러스 ax. 곱하면 x제곱에 ax 곱하면 ax의 세제곱. 뭐 똑같으니까 할 게 없죠. 1에다 ax 곱하면 플러스 ax 1차항에다 맞춰주고요. 위에서 아래 뺀다. 빼면 3차항 똑같으니까 지워져라 없어져라. 2차항은 뺄 거 없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ax를 빼면 마이너스 ax 나오니까 마이너스 묶어낼까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4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a의 x. 그쵸? a의 x. b는 뺄 거 없으니까 플러스 b가 돼요. x제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플러스 x제곱이 3x제곱 되려면 3만 곱하면 된다. 3 곱하면 3x의 제곱 1에다 3 곱하면 1, 3은 3 돼요. 역시 위에서 아래를 뺀다. 아래 빼면 2차항은 없어지고 1차항은 위에서 아래 빼면 뺄 거 없으니까 그냥 써라. 아이고 파란색으로 바꾸자. 잘 안 보인다. 파란색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얻어진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요것이 0이라는 이야기고요. 1차식이니까 x제곱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잖아. 이게 나머지예요. 그러면 4 플러스 a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얼마가 얻어지고 a 값이 바로 a 값이 마이너스 4가 얻어지고 b의 값은 뒤에 있는 식에서 b-3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의 값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와 b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근을 구하는데 앞에 방법으로 풀려면 대입시켜서 이걸 또다시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나머지 2차식 여기 구해놨잖아. 그래요? 그래서 요 2차식에 대한 것을 풀면 우린 두 번째가 곧바로 얻어져. 즉 x제곱 a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얼마라고 두면 0이라고 두면 나머지 두 근이 얻어져. 그럼 나머지 세 근 다 찾은 거 아니야. 자,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두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여기서 얻은 값 x는
1 또는 x는 3이 얻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세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세근 아까 하나 찾은 것까지 합쳐서 세근은 1 그리고 3 그리고 앞에서 찾은 거 얼마? 마이너스 i가 다른 나머지 세근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물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i를 대입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 b를 찾고 4차 방정식을 인수정리를 써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찾아도 되지만 그거보다 이것이 훨씬 빨라요.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난이도 최상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이 예쁘게 그려졌네요. 밑면이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밑줄 그을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좋았어. 원기둥 모양의 수족관에 75 파이 세제곱센티미터. 항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숫자가 주어져 있는 건 반드시 이 숫자의 값이 나오도록 식을 세워 써란 얘기예요. 그죠? 요 세제곱센티미터에 물을 부었더니 수족관에서 위로부터 높이가 2m. 그건 표시해 줬네. 지금 요게 남겨진 부분 2m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75 파이 세제곱미터는 물의 부피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수족관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수족관의 높이. 이게 우리가 구하는 식이에요. 수족관의 높이는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겠죠. 자, 중학교 2학년 교과서 27쪽에 나오는 이야기 기억납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을 뭐라고 둔다? x라고 둡시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조건은 물의 부피이기 때문에 요 물의 부피 어떤 모양이었어? 물론 요 그릇의 모양하고 똑같을 테니까 원기둥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요 높이를 x라고 두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은 또 뭐냐 하면 바로 두 번째 줄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대.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 요까지도 x라는 이야기야. 높이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다 끝났네.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물의 부피를 한번 구해 봅시다. 물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x에 대한 식으로. x에 대한 식이니까 fx라고 둘게요. 괜찮죠? fx는 원기둥의 부피 공식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밑면의 모양은 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이기 때문에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 x의 제곱. 높이는 얼마일까? 높이는 전체 높이가 x인데 이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물이 채워져 있는, 차져 있는, 따뜻해져 있는의 반대말. 물이 차 있는 높이는 바로 x-2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냐? 75 파이가 된다는 이야기야. 파이를 넣은 건 이렇게 똑같이 지워져라 없어져라 약분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된다? 3차 방정식이 되네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75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문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식 없어요. 여러 문자도 아니에요. 치환할 것도 없어요. 가장 많이 쓰는 인수정리죠. 자, 이걸 편의상 또 두냐? 여기 gfx라고 뒀는데 그래도 둘래요. gx. 그래서 gx에 x자리에다 수를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습니다. 자, 먼저 g1은 1 빼기 2 빼기 75 절대 0 안 돼요. 물론 음수를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x는 지금 높이니까 길이니까 음수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2, 3을 대입할 필요가 있느냐? 2, 3을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대입하는 인수 숫자는 최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거든. 이게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75니까 뭐로 나누어져? 5로 나누어지네. 그래서 5부터 시작해 봅시다. G5. 5를 대입하면 5의 세제곱 125. 5의 제곱은 두 번째 항 5의 제곱은 25. 25에 2배 하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5 이렇게 됩니다. 상수니까 손댈 게 없고 요거 봤더니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에서 0이 되는 걸 알 수 있네. 됩니까? 숫자 찾았으면 조립제법 그 다음엔 조립제법 나누기 기호를 뒤집어 쓴다.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쓴다. 3차항 2차항은 마이너스 2 1차항은 없으니까 0 마이너스 75 쓰고요.
5를 대입해서 0 됐으니까 조립제법 씁니다. 처음에 그냥 내려와 5 곱하면 5, 1은 5, 위아래 더하면 3, 5, 3, 15, 위아래 더하면 15, 15에 5 곱하면 5, 25, 5, 1은 5, 75, 위아래 더하면 0. 잘 찾았다는 얘기야. 따라서 gx는 x-5 곱하기 1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5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허근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값밖에 없다는 거예요. 0 되는 값은. 혹시 실수 0 되는 거 있나 찾아봤더니 그래서 바로 x는 길이니까 딱 5가 답이 됩니다. 단위는 미터라고 주어져 있나요? 그러면 답은 5m가 되는 겁니다. 됩니까? 응용 문제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원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잘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을 x라고 둔다. 이렇게 해서 원기둥의 부피식을 쓰면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수능 1등급 문제, 2등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85쪽 생각 넓히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혀 봅시다. 허근 오메가라는 이야기로 수학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부분인데요. 한번 먼저 내용을 읽어볼까요?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에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 대신에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립하니까 x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바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 얻어집니다. 됩니까? 그래서 활동일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이 성립함을 설명해 보자 그랬죠. 첫 번째 있는 요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 다시 돌아갑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다. 기억나죠?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입니까? 그렇죠?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1을 1의 세제곱으로 보면 x-1 곱하기 1차식과 2차식의 곱이죠. x제곱 뒤에는 1의 제곱 1 돼 있고 가운데는 요 1창의 부호와 반대이면서 두 개를 기냥 곱한 거 몇 x? 1x 이렇게 될 거예요. 는 0이라는 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두 식을 곱해서 0이려면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다. 근데 앞에 게 0이라고 둔 요 식의 값은 x 이퀄 1이 나오고 그렇죠? 1은 허수인 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 따라서 주어져 있는 오메가라는 것은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돼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돼야 하므로 뒤에 식에 대입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바로 얼마가 된다? 그렇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또는 x세제곱 이퀄 1이라는 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가 있다? 그렇죠. 대입해서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식 그리고 뒤에 안 보이는 식 요거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마이너스 1 아니고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식으로부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그쵸? 요게 1인 경우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인수분해에서 얻어진 식의 2차 식에서 대입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됐습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허근 오메가의 경우가 요게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바로 뭐가 있냐면 x의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허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오메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정식 두 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요. 요거 식 좌변으로 모아서 정리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대기를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얻어지고요. 오메가는 또 여기에서도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죠. 또한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방정식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경우와 두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와 두 번째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2차 식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가 얻어진다?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두 개의 식이 얻어집니다. 이 두 식 다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은 결과만 이용할 거니까 중간 과정 잠깐 지우고요. 그래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위의 식만을 이야기한 거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거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식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오메가 이야기 나오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을 간단히 알아. 간단히 할 수 있죠. 오메가 4제곱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요? 오메가 4제곱은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4제곱은 우리가 다시 쓰면 오메가의 세제곱에다가 오메가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고, 여기에서 금방 우리가 찾은 성질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 요 앞에 식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요거 때문에 두 번째 식 요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가 된다? 두 번째 식에 의해서 0이 된다라는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자, 두 번째. 자, 여기 첫 번째 문제라고 합시다. 얘를 두 번째 문제 해결하면 오메가의 100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차수가 무지무지 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팍팍 낮추는 거예요. 다시 써볼까요? 오메가의 100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몇 개 있다? 33개 있으면 99제곱이죠. 그리고 오메가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네. 분모도 마찬가지죠. 오메가 세제곱이 33개가 있고 오메가가 하나 더 있다 라는 것만 이용을 하면, 그렇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1은 앞만 곱해도 1, 뭐만 남는다? 오메가만 남게 됩니다. 더하기 요거 분모도 마찬가지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1의 33제곱은 1, 그래서 오메가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분의 1이 되고요. 자, 분수가 들어가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 뭐한다? 통분한다. 오메가분의 수고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올라가면 오메가 제곱이고 1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나? 아니죠. 바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식에 의해서 분자에 있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두고 이항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메가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지워져라 없어져라 약분해서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보았다시피 오메가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차수를 팍팍 낮출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잘 봐두세요. 세제곱의 거듭제곱으로 고치고 오메가가 몇 개 더 있나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근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식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식 두 개 있다라는 거 조심해서 알아두면 아주 어려운 3차 방정식의 허근 오메가,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립 2차 방정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공부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였죠. 자, 이제 앞으로는 난이도가 뚝뚝 떨어져서 연립 2차 방정식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